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똑똑한 직원이라는 걸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들고 와봤어요. 이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제가 일을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피드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피드백 같은 거고요. 단순히 하나만 모으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서 다른 직무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전부 다 다른 직무거든요. 인사, 기획, 영업, 그리고 생산관리, 거기에다가 공공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약간 공익성이 좀 요구되는 약간 그런 데에서 일하는 친구들까지 다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섭렵한 회사들을 보자면은 OCI 홀딩스, 한국전력, LG화학, 공공산하기관, 스타트업, 그리고 엔터 쪽에서 일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들어가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저. 네.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총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직무별로 이 정도의 센스는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정도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CS and CX예요. 여기서 일을 좀 잘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보통 CS나 아니면 CX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뽑아놓고선 그냥 상담사로 쓰는 경우가 저희 직무에서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게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콜센터로 들어가면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에서 CS 직원으로 뽑거나 CX 직원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을 단순히 그냥 전화 받는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직무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보이려면 입김을 되게 세게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몇 개월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 기간 동안은 이런 문의가 많았고 이 기간 때는 이런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런 니즈를 살려서 홈페이지가 지금 막 개설이 됐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치면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문의를 하지 않고서도 굉장히 바로 결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동의를 하면은 관련된 서비스 기획서 같은 거 만든 거 있는데 한번 받아보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면은 상대쪽 그 팀원분들은 되게 놀랍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냥 전화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서비스 기획서까지 받아버렸어. PPT로 1번 어디를 탭을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로 가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 상세한 보고서 같은 거 아니면은 업무 관련한 요청서 같은 거를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몇 번 보다가 얘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된 그 부서나 그 담당자분들이 저를 보는 시각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입김이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영업 쪽으로 좀 간다고 하면은 영업 지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저희 서비스 쪽에서 TM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뭔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그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TF로 그거를 구성을 해서 막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보통의 CS나 CX 그냥 전화 받거나 막 이렇게 카톡으로 응대만 하는 CX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서비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연봉은 아무리 높아져봤자 1년에 200이 맥스예요. 200 정도 오르는 것밖에 안 돼요. 200도 올려주면 잘 올려준 거예요. 진짜 많이 올랐다 너 연봉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화만 받아서는 절대로 많은 돈을 바래서는 안 된다. 그냥 똑같은 직무하고 집에 가서 자고 약간 이거에 만족해야지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뭔가 탁 했을 때 이때 내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어떤 직무를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로직 설정이 의외로 나를 더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더 멋지게 해낼 수 있게끔 길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쟤 좀 일 좀 잘하네? 라는 걸 되게 어필을 많이 하죠. 자, 여기에서 넘어가서 CX 기획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분은 이제 엔터사에 있다가 이 CX 쪽으로 넘어와서 그 기획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의견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좀 더 중점을 두는 건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이 회사는 여기까지만 만들 수 있어. 리소스나 이런 게 스타트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력도 이만큼밖에 없고 돈도 이매치밖에 없어. 근데 고객들이 요구하는 건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서 CX 기획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정도 리소스 중에서 이 정도만 투입을 해서 여기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결과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회사의 서비스의 그 길을 이렇게 터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은 고객의 말을 듣고 회사가 막 이렇게 듣게 하는 거랑 다르게 거기는 회사가 가진 리소스를 가지고 조금 고객 서비스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약간 이런 쪽이에요. CX 기획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래서 CX 기획하시는 분들은 예상외로 공지를 잘 올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다. 고객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버튼이 생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막 계속 올려요. 막 슬랙 이런 데에다가 막 올려요. 그리고 그 니즈를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한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조금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은 내가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약간 결과치를 올리고 싶다. 막 이렇게 어필을 해서 대표가 허락을 해주거나 관련된 그 리드가 조금 허락을 해주면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막 진행하고 결과치를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기획을 만드는데 이분들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뭔가 공지 같은 거를 많이 올려서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도 그래 뭐 디자인적으로 이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대표님이 밑에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개발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리소스 나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업무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되게 잘해야 돼요. CX 기획을 할 때는 머리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는 직무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CX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획이어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CX 기획이 고객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CX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 관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 중에 얼마만큼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결과치를 뽑을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두고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직무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쪽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임원과 대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가 너무 쉬운 부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도 인사지만 인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회사에서 많이 시켜 먹을 때가 많대요. 때로는 총무일까지 인사가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잡일인가 뭔가 할 정도로 일이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번 긍정적인 마인드. 인사 담당자라면은 위에서 말하든 아래에서 말하든 일단 긍정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나 기가 쉽게 빨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조금 흔들림 없이 일을 잘한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인사 담당자니까 너희 나한테 잘해.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을 상당히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설계하고 설정할 때 사실 근로자와 어떻게 보면은 대표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이제 그 중간에서 역할을 되게 잘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만만히 보여서도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 딱 보여버린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여기고 가볍게 행동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인사 담당자로서 조금 무게감도 없고 결말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위에 입김이 더 세기 때문에 그 윗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잘 되는 건데 거기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사 업무는 조금
제 일 잘하네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의외로 감정 노동에 조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투두리스트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 당일별로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어디에 뭘 보내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행동에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한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굴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긋나는 게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 정도에 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날에 흐트러짐이 최대한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업. 영업에서는 일단 이분은 B2C 영업이에요. 고객한테 영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제약회사 영업 쪽이시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일단 고객 관리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빠른 메모, 고객 관리, 그리고 관련된 뭐 브로셔라든지 뭐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요. 어디 이제 자기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고 필참. 항상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걸 고객한테 어필을 해주고 고객이 해줬던 말들을 잘 기억하고 메모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딱 행동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파워 J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전 영업 쪽이면 오히려 되게 이익적인 성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 보고도 좀 잘 올려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한다라는 게 성과 위주잖아요. 그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사한테 꾸준한 신뢰를 줘야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영업적인 결과들을 계속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전략적으로 굴릴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꿀팁 같은 걸 얘기해줬고 의료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 공공산하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그냥 뭐만 하면 감사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도 파바바박 나와야 되고 서류를 어느 날 딱 검토했는데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있으면은 이제 걔는 진짜 아작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도 절대 거짓 없이 계속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뭐 결핵 환자 나오면 보건소에 바로 보고를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나 서류에 있어서 숫자 하나도 틀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는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되게 청렴하고 자기는 절대 업무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되게 잘 줘야 된다고 합니다. 딴 생각을 차지 않고 있고 내 일은 정말 확실하게 잘 끝내고 있다라는 이미지만 주면은 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대요. 마지막으로 이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엘리트고요.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들도 다 그냥 엄청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생산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위아래에서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뭔지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이 매일매일 그대로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가 완료됐고 이거는 진행 중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이거를 엑셀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게 됐는데 되게 상세하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만약에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한 20가지 항목이 있다고 쳐요. 담당자가 누구고 누가 지시했는지까지 다 적어놔요. 있습니다.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상위 한 3-4개쯤 있고 중간에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리고 하단에는 좀 늦게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요. 매일매일 그 태스크들이 그대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완료가 되는 것들은 그 날짜에서 멈추고 나머지들을 복붙해서 밑에다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들에서 누락되는 게 없게끔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왜 데일리 업무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모든 업무들마다 매일매일 자기가 하고 있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회사 나와서 달랑달랑 나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사람은 없겠죠. 일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업무 같은 게 딱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양식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나열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노션으로 하든 엑셀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노션은 캘린더 기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캘린더 기능을 이용하고 그 날짜에 내 폴더를 하나 열면 거기에서 처리건 땅땅땅땅 있고 오늘 내가 처리한 건 미처리건 밑에다가 이제 땅땅땅땅 있는데 얘네들은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날로 옮기고 하겠죠.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태스크들을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성과 측정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의 데일리 루틴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있고 이 업무는 좀 큰 건인데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자기가 정리를 해놓고 회사를 도착해요. 그리고 자기가 적어놓은 그 목록들을 보면은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딱 보이겠죠. 그럼 그날 동안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일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는 루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건 어떻게 됐어요? 잠시만요. 며칠 날에 제가 끝냈는데 혹시 못 받으셨을까요? 얘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탕탕 나오잖아. 그니까 남들이 봤을 땐 일 잘하는 직원이 맞아요. 예, 일 잘하는 직원들은 뭔가를 탁 물어봤을 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은 아니라서 며칠까지 끝낼 생각이에요. 막 이렇게 딱 그 바로 보고를 해주니까 속 시원하잖아. 솔직히 무슨 활명수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자꾸 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쟤 업무 잘해. 쟤 진짜 똑부러지잖아. 이 말이 나옵니다. 대충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부서는 좀 그 업무적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서가 있고요.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평타는 치고 가는데 대신에 이렇게 저렇게 퍼포먼스를 내서 그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엄청 움직여야 할 수도 있고요. 다 각각 다른데 중요한 거는 그 일하는 업무 담당자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이고 조금 지능적인 사람이어야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